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백신 수급 문제로 여러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지난주 이런 기사가 났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소식에 가파르게 오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련 테마에 살짝 비껴서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조용히 코스피 5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조용히 꾸준히 올라왔던 주가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 현실화된다면 마중물이 돼서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죠. 2011년 설립된 삼성 계열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파워를 자랑하며 그 후 3년간 공장 3개를 짓는 막대한 투자에 이어 2016년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그 후 많은 기업들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CMO 사업을 해왔죠.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설계하고 팹리스에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접 개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을 두드려줬을 때 대신 생산해주는 바이오의 파운드리, 그런 회사인 것이죠. 대부분의 위탁 생산은 항체 의약품인데요. 국내보다 유럽이나 미국의 위탁 생산 비중이 75%인 수출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땅값 비싼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부터 구하고 간판 달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대규모 자본 투자부터 하고 시작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CMO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특허 만료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신약 개발에 꿈을 안고 있는 개발사들이 많은 데다가 복수의 생산 시설로 리스크를 좀 관리해보려는 글로벌 제약사가 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매출도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1년, 2년 계약도 아니고 생산 기술 이전에 시험 생산에 규제기간 승인받는 시간만 따져도 2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보통 5년에서 10년의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서 사인만 잘해주면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셈이죠. 2020년 사공장까지 역대 최대 크기로 착공에 나서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부분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공장을 짓는다는 걸 알고 이미 수주 제한 요청이 22개까지 증가했다, 이런 리포트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생산 여력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미 3공장 가동 시작하면서부터 CMO에서는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CMO 시장의 25% 규모의 회사인데요. 2020년 연매출 5조 원으로 매출 규모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배에 달하는 론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규모에는 못 당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모델이 CMO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어요. 종속회사는 아니고 관계회사이긴 한데 여긴 9년 된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한 9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2020년 한 해 쓴 연구개발이면 약 800억, 엄청난 돈을 들여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왔습니다. 아니, 왜 굳이 바이오에피스를 따로 만들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는 CDO에도 진출을 했는데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나 신약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예 제형까지 개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R&D 센터 열었습니다. 실제로 CDO에 진출하면서 제품 수도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2018년 5개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68개면 많이 늘어났죠. CMO도 수주 금액 늘어나고 있고 신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이번에 화제가 됐던 뉴스는 사실이 된다면 분명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겐 호재겠죠. 코로나 백신이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달린 일이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모더나의 mRNA 백신 생산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려지는데 이미 스위스 론자와 CMO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이걸 맡긴다는 게 핵심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DS라고 하죠. 이 원액 생산이라는 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셨잖아요.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님도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백신 생산 경험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원액을 공급받아서 완성품을 만들면 무리가 없고 생산 설비 기준 CMO 글로벌 1위! 국내에선 이걸 할 회사의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엔 GSK와 일라이릴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규모와 기술력 때문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래를 그냥 단순히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사이자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아예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바이오사와 함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어서 공동 경영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투자해놓은 막대한 연구시설, 첨단 장비, 연구개발 지원까지 가능한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함께 후보 물질을 추출하고 성공하면 생산에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셈이죠. 반도체도 팹리스 설계하는 ARM 같은 회사에서 파운드리인 TSMC까지 분업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함께할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반도체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도, 삼성 바이오에피스조차도 언제든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고객사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치매약의 FDA 승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위로 갈 수도 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어디선가는 사공장 건설이 바이오젠 치매약 생산하려고 지은 거다라는 아직은 카더라도 들리던데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공동 경영 중인 만큼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성공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삼성파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2018년 삼성그룹 3년간 180조를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바이오도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잡았어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에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있다 보니 실제로 바이오시밀러나 위탁 생산에 이어서 신약 개발에도 도전 중인데요. 치료제도 없다는 급성 췌장염약이죠. 물론 약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걸리는 건 아시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동안 왜 바로 신약 개발 안 하나 우려 속에서도 위탁 생산, 바이오시밀러로 차근차근 시장에 내공을 쌓아온 삼성이 신약 개발에 쌓아놓은 연구로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라도 인수하게 된다면 제약의 생태계가 흔들릴지 모르는 일이고 삼성의 핵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돋보일 만한 이슈죠.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인정받은 삼성이 직접 키우는 바이오인 만큼 삼성이 주는 브랜드 파워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자, 문제는 스위스 기업 론자는요. 일찌감치 CMO에서 벗어나서 CDMO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CDO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지사까지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다만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가진 단일항체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달리 론자는 이미 단일항체 말고 이중항체 같은 다른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봐야 합니다. 2018년 기준 미국에서 항체의약품이 상위 매출 10개 제품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항체는요. 단일항체보다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감소하는 대안으로 정말 급성장 중이에요. 아직까지 시판되는 이중항체약은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중항체가 항암작용을 한다. 이거 처음 증명한 암젠에서 이만큼 많은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체로 따져보면 파이프라인 333개라고 하는데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중 50% 이상이 CDMO를 통해 생산된다고 하고요. 당장은 단일항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하나만 잘하고 하나에만 집중하면 다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잡, 쓰리잡에 도전하시잖아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볼 점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 때문에 부재한 상황인데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까지 받고 있고요. 불법 승계 테마로 묶여있다 보니까 리더십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나스닥 간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게 허위 아니냐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미 많이 들여오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말 급한 불은 껐다는 점도 모더나와의 협업 소식이 뒷부분인가? 뭐 그런 생각을 약간 들게 하기도 하고요. 단순 위탁 생산에서 연평균 14% 성장한다는 CDMO로 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롤모델 TSMC가 반도체를 평정한 것처럼 바이오를 평정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 의약품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탑10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대체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말 공격적인 M&A를 했고 2018년, 2019년 급성장을 한 것도 어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호재일 수 있죠. 그만큼 신약 개발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의미니까요. 자, 한 약의 성패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바이오주지만 파운드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리스크도 덜 수 있겠죠. 하지만 격변하는 바이오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K바이오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 줄 평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함께하고 싶은 기업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